여러분 요즘 뉴스 보셨죠?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우리 같은 서민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부자들은 이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죠. 비밀은 단순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버려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경제 위기 때 반드시 정리해야 할 위험자산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본 부자들의 공통점은 쥐고 있어야 할 자산보다 절대 쥐고 있지 않은 자산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 믿음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됩니다. 주변에서 다들 들고 있으니 괜찮겠지 하는 자산일수록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산,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다면 늦기 전에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마도 여러분의 자산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실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고평가된 부동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한국 사회에서 내 집 마련은 단순한 주거 문제가 아니라 인생 목표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믿음은 뿌리 깊고 오랜 세월 동안 안전자산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부동산이 똑같이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미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부동산은 오히려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잘 나오지 않는 상가나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텔, 그리고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집값이 버텨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요가 줄어드는 순간 거래 자체가 사라지고 가격은 순식간에 떨어집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사례를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60대 부부가 은퇴 자금을 모아 지방 소도시의 상가 건물을 구입했습니다. 당시에는 상권이 활발해 보여서 월세 수익을 기대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손님이 줄기 시작했고 상가 대부분이 빈 공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임대가 나가지 않으니 유지비와 세금만 나가고 결국 수익은커녕 손해만 보는 자산이 된 겁니다. 매각을 시도했지만 이미 그 지역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은 상태라 원하는 가격에 팔 수도 없었죠. 이분들은 언젠가는 다시 오르겠지라는 희망을 붙잡았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고평가 부동산의 함정에 빠진 사례입니다. 반면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단순히 집값은 오른다는 막연한 믿음을 따르지 않습니다. 언제든 경제 흐름과 인구 변화를 분석하고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은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다시 말해,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희망보다는 지금 당장 수익이 나는가라는 현실적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금리도 높고 전세 제도도 불안정해졌습니다. 대출을 끼고 투자한 부동산이라면 이자 부담까지 겹쳐 손해는 더 커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부동산은 안전하지 않나?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위험 신호를 못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위기가 오기 전에 이런 자산을 정리하고 오히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해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격이 진짜 떨어졌을 때 다시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을 쓰죠. 즉, 고평가된 부동산을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마치 물 빠진 독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자산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셈이죠. 지금 내 자산 중에서 수익이 나지 않고 오히려 유지비만 나가는 부동산은 없는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오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오른다는 신화가 깨진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수익성이 있고 앞으로도 수요가 유지될 곳만이 안전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동산은 안전이 아니라 위험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단기 유행 투자 상품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이 주식은 곧 대박 난다더라. 이번에 나온 코인은 2배는 기본이래. 이 펀드는 수익률이 한 달 만에 20% 올랐대. 처음 들으면 혹하는 마음이 듭니다. 은행 이자는 고작 몇 %인데
여기서는 단기간에 몇 배가 난다니 얼마나 매력적으로 들리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런 단기 유행 상품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테마주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만 나와도 관련 주식들이 하루 만에 상한가를 치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실적은 뒷받침되지 않는데 기대감만으로 가격이 부풀려졌다가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순간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은 친척의 권유로 특정 테마주에 큰 돈을 넣었다가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나서 결국 빚까지 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가상화폐입니다. 몇 년 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크게 오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늦기 전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죠. 하지만 정작 부자들은 그 시기에 조용히 현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열광할 때가 바로 빠져나올 시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경험 없는 투자자들은 뒤늦게 들어갔다가 고점에 물려서 아직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도 우연히 한 코인 전문가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이 고점인가요? 언제 팔아야 하나요? 그때 그 유튜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진짜 고점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락장 때 지웠던 거래소 어플을 다시 깔고 나도 들어가 볼까? 하며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가 진짜 고점입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늘 같은 패턴을 반복하거든요. 주변에서 평소에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이건 대박 난다라며 달려드는 순간 이미 그 자산은 거품이 정점에 다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좋다, 해보자 하고 뛰어드는 투자 자산은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이처럼 단기 유행 투자 상품은 대부분 남들이 좋다고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가격이 거품처럼 부풀어 올라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남들이 모여드는 시점에 절대 덥석 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전부터 준비하거나 아예 발을 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빠른 돈벌이는 달콤해 보이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큽니다. 특히 은퇴 이후의 자산은 안정적이고 꾸준히가 핵심이지 단기간의 대박이 핵심이 아닙니다. 단기 유행 상품은 젊은 사람들이 조금의 손실을 감수하며 경험으로 삼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노후 자산을 지켜야 하는 우리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만약 누군가가 이건 무조건 수익 난다, 지금 안 하면 기회 놓친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부자들은 절대 이런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빨리 버는 것보다 오래 지키는 것이 진짜 부자의 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부채를 낀 자산입니다. 우리가 흔히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걸 레버리지라고 부르죠. 겉으로 보면 참 매력적인 방법입니다. 내 돈이 1천만 원밖에 없어도 대출을 받으면 1억 원어치 자산을 굴릴 수 있으니까요. 상승장에서는 정말 달콤하게 보입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주가가 상승하면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은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남들도 다 빚내서 집을 사는데 나만 안 하면 손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대출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제의 사이클은 항상 오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꺾이는 순간 레버리지는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상승기에는 든든한 날개처럼 보였던 빚이 하락기에는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 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사례 중에 한 50대 가장은 부동산 불패라는 말을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여러 채 샀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역시 눈이 있다, 역시 투자의 귀재다라는 말까지 들었죠. 그런데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떨어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달 내야 하는 이자는 감당이 안 되고 전세 세입자는 빠져나가고 집은 팔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가장 소중한 내 집마저 내놓고도 빚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 모은 자산을 송두리째 앗아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융자라는 제도가 있죠.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주가가 오를 때는 수익이 2배, 3배가 되지만 반대로 떨어질 때는 손실도 2배, 3배로 커집니다. 하락장이 오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가 이뤄지는데 그 순간 투자자는 순식간에 원금을 잃고 빚만 떠안게 됩니다. 조금만 버티면 오를 텐데라는 기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빚에는 기한이 있고 이자는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위기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부채를 최소화합니다. 무리한 대출로 자산을 늘리기보다는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기회가 왔을 때 현금으로 사들이는 전략을 택합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공포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빚이 없으니 버틸 수 있고 남들이 급하게 내놓는 자산을 싼 값에 사들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빚을 내서라도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위기가 닥쳤을 때 버티게 해주는 힘은 빚이 아니라 현금입니다. 위기 때 살아남는 사람은 공격적으로 확장한 사람이 아니라 현금을 지킨 사람입니다. 따라서 지금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첫째, 내가 가진 자산 중 대출을 낀 것이 얼마나 되는지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이자가 부담되거나 수익이 나지 않는 자산은 미리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앞으로는 대출을 통해 자산을 늘리는 것보다 가능한 한 현금을 확보해 두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경제 위기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화려하게 보이는 자산이 아니라 빚으로 세운 자산입니다. 그리고 위기 때 가장 크게 기회를 잡는 것은 현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3가지 위험 자산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수익성 없는 고평가된 부동산. 둘째, 달콤하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단기 유행 투자 상품. 셋째, 위기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과도한 부채를 낀 자산. 이 3가지는 평소에는 든든해 보이지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우리를 흔드는 자산들입니다. 부자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늘 먼저 정리하고 대비합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희망만 붙잡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죠. 여러분, 경제 위기는 언제든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을 버려야 할지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험을 줄이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조금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위험 자산을 정리하고 안전한 기반을 다져가신다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충분히 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용기 잃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